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2020학년도 재무관리 양성과정에 회계 과목을 맡을 공혜영 교수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작년도에는 이 과정이 양성과정이 개설이 안 돼 있었죠. 그 전 앞 연도에는 쭉 제가 한 5, 6년 넘게 이 과정에서 여러분들 선배들하고 같이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도 우리 신자입니다. 시몬입니다. 저 본명은. 오늘은 일주 첫 시간으로서 복식 회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는데요. 이거 정말 이 회계 기초 과목을 가지고 동영상 강의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 자신도 어렵고 여러분들도 어렵고. 근데 지금 뭐 이 코로나19로 대환란 상황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어쩔 수가 없잖아요. 우리 원장 선생님한테도 기초만큼은 이거 동영상으로 또는 강의하기 좀 쉽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렸지만 상황인 만큼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동영상으로 여러분들 맞이하게 됐습니다. 이 동영상 강의를 듣고 이해한다는 게 또 쉽지 않아요. 오프라인에서 직접 대면 강의를 듣더라도 이 회계 과목은 처음 이 기초 부분을 잘 이해해버리면 괜찮은데 그렇게 쉽잖아요, 이 부분이. 그래서 여러분들 좀 각오를 하시고 1주, 2주, 3주차 각오를 하시고 좀 열심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도 저 성당에 가면 뭐 신부님, 수녀님 말 잘 듣습니다. 잘 듣고. 어차피 이 과정에서 여러분들은 같이 이제 우리 내 반의 학생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선생 말을 잘 들어야 되겠죠. 그죠? 이 점 유념하시고, 좀 어렵다는 걸 미리 말씀드렸으니까. 그렇다 보면 너무 어려워서 못할 정도고 뭐 나는 안 된다. 그건 또 아니에요. 좀 이해하기가 난해한 부분이 첫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거는 사실은 첫 부분만, 기초 부분만 딱 알면은 이만큼 재밌는 과목이 없어요. 이거는 수학도 아니고 막 죽자사자 그럼 또 머리에 외워야 되는 이런 암기교 과목도 아니고 오히려 그 논리에 따라만 착착 가면 더 쉬워요. 또 사실은 알고 보면. 그래 하시고 이 강의 시간 동안 같이 잘 마음을 맞춰서 잘 마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은 그 복식회계라는 말이 있는데요. 복식회계. 복식이라면은 더블 하면 양쪽 두 개잖아요. 더블 하면 두 개잖아요. 더블 엔트리라는 기입한다는 말이에요. 복식으로 기록한다. 북키핑, 북이, 복식, 북이, 복식회계, 북키핑, 이것도 말 북입니다, 북이. 옛날에는 복식회계라는 말을 안 하고, 그대로 정말로 이걸 뭐, 번역을 한다 하면은, 엔트리 어카운팅, 이렇게 해야 됩니다, 어카운팅. 근데 이제 이걸 좀 더 알기 쉽도록 번역하려고 더블 엔트리 북키핑 해야 되는데,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북키핑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기록한다는 말입니다. 기록해서 보유한다, 가지고 있는다. 북이라는 말이 장부에 기록해서 가지고 있기 위해서 장부에 기록하는 거예요. 장부라는 말이 바로 북키핑, 장부에 기록하는 게 북키핑입니다. 그래서 북이라는 말은 장부 부자하고 기록 기자예요. 그래, 예전에는 회계라는 이런 말을 쓴 것보다는 오히려 복식북이 이런 말을 썼어요. 복식북이. 더블 부킹, 더블 엔트리 부킹. 이렇게 했는데, 북키핑 했는데, 지금 이제 용어도 그 사회과학 변화에 따라서 조금 바뀌어요. 계정과목 명칭도 그렇고, 그 다음 재무제표 종류도 이제 명칭이 좀 바뀌고, 그리고 아직도 명칭이 명확하지 못한 명칭들이 들어 있어요, 지금. 특히 원가 계산 같은 데 가서 보면은, 코스트라 해놓고 우리는 뭐 재료비, 노무비, 경비, 비용을 쓰고 있어요.
엄격히 따지면 코스트하고 비용하고 다르거든요. 근데 이런 건 아직까지 우리가 우리 회계학을 하는 선생들이 이걸 새로 좀 잘 정리해서 좋은 용어, 정말로 현실에 와닿는 용어를 가와야 된다. 아직 못 가오는 이런 부분들도 솔직히 조금씩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는 뭐 여러분들이 뭐 걱정할 것까지는 못 되고, 어쨌든 이제 복식이라는 말은 더블이다. 쉽게 말하면은 우리 그 뭐 탁구 복식북이 복식북이란 복식 뭐 단식 이런 말이 있잖아, 그죠? 테니스도 그렇고 단식 테니스 뭐 복식 테니스. 어쨌든 더블이라는 말은 기록하는데 어떻게 경기하는데 두 사람이 하지만 여기서는 기록하는데 두 쪽에 기록한다. 기록을 하는데 왼쪽 오른쪽 이렇게 두 쪽으로 기록한다. 이게 되죠? 왼쪽 오른쪽. 자, 그걸 이제 왼쪽을 뭐라고 약속을 하느냐 하면은 차변이다. 이렇게 차변이다. 왼쪽을 차변이다. 뭐 데비터 해가 DR 뭐 이렇게 보셔야 돼. 그런 건 여러분 알 필요 없고 왼쪽이 차변이다. 오른쪽을 뭐 크레디터 CR 해가지고 대변이다.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 이건 하나의 약속입니다. 더블로 복식으로 하는데 그럼 두 가지 방식으로 하는데 어느 쪽에 적느냐? 왼쪽에도 적고 오른쪽에 적는다. 오른쪽을 뭐라고 약속하느냐? 차변이라 한다. 그럼 왼쪽을 뭐라고 우리가 부르기로 약속하느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앉았을 때 왼쪽입니다. 앉아서 책상을 봤을 때 왼쪽, 이 왼쪽이죠. 그 다음에 이쪽이 오른쪽이죠. 이 왼쪽에 차변이고 오른쪽은 대변이다. 이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봤을 때 기록을 하는데 그럼 왜 왼쪽에 기입하고 또 오른쪽에 기록하노? 한쪽만 기록하면 되지. 이 부분이 이제 좀 다른 부분이에요. 보통 왼쪽 오른쪽 구분 없이 돈 들어온 거 나간 거 남은 거 입금 출금 잔액 옛날 정부 회계 그 다음에 가계부 회계 가계 회계 단순히 돈 얼마 들어와가지고 얼마 쓰고 얼마 남았다 이런만 기록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제 회계에서는 물론 회계에서도 현금 출납장이 있습니다. 돈 들어오고 나가고 얼마 남아 있고 잔고가 얼마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모든 다른 거래들을 물론 현금도 포함되지만 모든 거래가 발생하면 왼쪽 오른쪽으로 놓겠다. 자, 그걸 먼저 하나 명심을 하시고 이게 어디에서 만들어져 왔느냐 하면은 이탈리아의 이 루카 파치오리라는 그 수학자가 이 복식북이 원리를 최초로 고안한 사람입니다. 그게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 시점으로 보면은 송도 개성 상인보다도 송도 개성 상인이 이 송도에서 그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는 우리 고려시대보다도 고려시대 송도 개성 상인의 장사 시점보다도 한 200년 뒤에 만들어진 게 이게 뭐냐면은 루카 파치오리가 만든 복식북입니다. 이 이제 파치오리가 착안할 때는 어디를 보고 착안을 했느냐? 차변은 대변은 복식으로 이래 나눴는데 어디에서 차변했느냐? 차변 대변을 어디에서 착안을 했느냐 하면은 거래는 이중적으로 일어난다. 자, 이제 거래일 보통 거래의 이중성이라고 이렇게 교과서에 표시가 됩니다. 거래의 이중성이 뭐고? 거래는 항상 상대방이 있어야 된다. 이중적으로 일어난다. 거래는 상대방이 항상 있다. 내가 내인데 팔았다. 내가 내인데 샀다. 말이 안 되잖아, 그죠? 내가 누구한테 팔았다. 내가 누구한테 또 빌렸다. 내가 누구한테 빌려줬다. 이래야 이 말이 되잖아요. 여기에서 착안을 해가지고 또 예를 들어서 뭐 그 영리법인에서는 최종 가장 큰 수익 계정 과목이 뭐냐면 파는 거거든요. 매출이거든요. 모든 건 매출하려고 가 있는 겁니다. 사실 매출을 해야 돈벌이가 되니까. 우리 회사가 또는 우리 기업이 누구한테 팔았다. 그럼 나는 판 사람이 되고 상대편은 구입한 사람, 산 사람이 되겠죠. 이렇게 항상 구분이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착안을 해가지고 복식으로 나눈 거예요.
이게 바로 루카 파치오리의 복식부기 원리입니다. 그럼 자, 복식회계에서 기본 원리는 그럼 뭐가 복식회계의 기본 원리가 되겠어요? 바로 거래는 이중적으로 일어난다. 거래는 이중적으로 한다. 지불한 놈이 있으면 받은 놈이 있다. 맞잖아요. 팔은 놈이 있으면 구입한 놈이 있다. 그렇죠? 또 처분한 놈이 있으면 또 매입한 놈이 있다. 여기에서 착안을 해가지고 더블 엔트리를 만드는데, 거래가 이중적으로 일어나는 거래 이중성하고, 그러면 또 우리가 팔았는데 100만 원 외상으로 팔았다 이렇게 하면 상대편도 구입한 사람 측면에서도 우리가 100만 원에 공개수한테 샀다 이렇게 해야 맞잖아요. 그죠? 나는 100만 원에 팔았다 이렇게 하는데 100만 원 받을 거 있다 외상으로 팔았으니 구입한 사람은 아니야 100만 원 아니고 80만 원이잖아 이렇게 하면 상당히 혼란이 생깁니다. 항상 일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일치가. 내가 100만 원에 팔았다 하면은 그쪽에서도 100만 원에 샀다. 그게 리얼이잖아요. 진실이잖아요. 이렇게 내가 100만 원에 팔았다 하면 산 사람도 100만 원에 샀다. 요 논리에 의해 가지고 대변, 차변과 대변 금액은 같다. 차변의 받을 금액 합계하고 대변의 줄 금액, 줄 사람들의 금액 합계를 하면 같다. 요 원리가 바로 대차 평균의 원리입니다. 자, 여러분들 교환 2페이지거든요. 교환 2페이지에 복식회계란에다가 두 단어만 쓰세요. 두 줄만 쓰세요. 첫째, 거래의 이중성. 둘째는 대차 평균의 원리. 대차 평균의 원리. 땡땡이 하고 점 찍고 차변의 합 이꼬르 대변의 합이 같다. 줄 거 모두 내가 줄 거 전부 모은 거하고 또 내인데 받을 사람들이 전부 받을 거 모은 거하고는 같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나는 1억 줄 거 있다 하는데 받을 사람들 거 전부 합치니까 1억 2천이더라. 이거 하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안 되잖아요. 일치돼야 됩니다. 요 논리에 입각해가지고 항상 모든 거래는 어떻게 되냐면 일종의 거래거든요. 거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왜 됩니까? 컨센서스가 일어나야 됩니다. 일치해야 됩니다. 내가 줄 거 1억이다 그럼 상대편도 받을 거 1억이다 이렇게 해야 맞잖아요. 거기에 차가 낸 거거든요. 그래서 차변의 합과 대변의 합은 같다. 이게 대차 평균의 원리입니다. 대차는 차변과 대변, 그 합은 뺐어요. 그래서 내가 더 풀어서 설명한 게 차변의 서메이션 합계, 이꼬르는 대변의 서메이션, 대변의 합계. 그 다음 평균이라는 말은 뭐냐? 우리 경영학에서 보통 이 평균이라는 말은 스무딩,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같다는 말을 평균이라 이렇게 써요. 대차 평균의 원리, 그럼 차변의 합과 대변의 합은 같다. 평균은 저울에서 이래 왼쪽 오른쪽 이래 저울을 달았을 때 또 같아야 되잖아요. 무게가 같아 추하고 무게하고 이렇게 같아져야 평행을 이루잖아요. 이 평을 이루는 게 평균이거든요. 그래서 평균이라는 말을 우리가 학술용어로 대차 평균의 원리라 이래 쓰는데 이건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풀어서 쓰면은 이 두 가지 이 내용에서 루카 파치오리가 이 복식부기를 고안한 겁니다. 그때 고안한 이 복식부기의 기본 논리가 지금 엄청난 세월이 흘렀는데도 그대로 지금 전 세계에서 이걸 그대로 다 수용하고 있는 겁니다. 일반 순수과학이나 수학한 사람들도 복식부기의 기본 원리가 뭐고 거래의 이중성과 대차 평균의 원리에 의해서 한다. 이래가지고 나중에 마지막에 재무보고서를 만들어서 정보위원들한테 오픈을 하거든요. 수학자들도 놀래요. 이거 뭐 복잡한 방정식도 하나 없어. 뭐 인테그랄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아무도 없어. 오로지 더하기, 빼기,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더는 없어요. 물론 어떤 관리 해결을 한다든지 의사결정을 하려고 하면 뭐 고등수학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재무회계에서는 뭐 2차 함수도 안 나와요. 2차 함수도. 1차 함수만 하면 다 됩니다. 사실은.
y는 이꼴로 ax만 하면 ax 플러스 b 하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이것도 많이 필요 없어요. 오로지 덧셈, 나눗셈, 곱셈, 뺄셈만 하면 할 줄 알면 이게 다 되는 거예요. 요 논리에 의해서. 그래서 이 순수 과학한 사람들, 수학한 사람들도 이야 정말 그 참 기가 막히는 아이디어다. 이렇게 참 칭송을 아끼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다가 이거는 뭐 시험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 또 뭐 여러분들이 뭐 도움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조금 해결을 한 사람으로서 안타까워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뭐냐, 우리나라에서 아까 제가 그 고려시대 개성 상인들 이야기를 들었죠. 우리나라의 그 고려시대 송도 개성 상인들이 이 부기를 썼어요. 단식 부기 아니고 수입 지출 잔액 이 아니고 부기를 썼는데 이런 복식 부기 논리보다도 더 세밀한 논리를 가진 이런 부기를 썼어요. 그게 이제 사계 치부. 우리는 복식 더블로 이래 했는데 이거는 사계입니다. 포. 이렇게가 이제 이 개성 상인들이 그 당시 옛날이지만 그 상업 도시다 보니까 상인들이 많이 거래가 많이 일어나니까 장사하는 사람들이 뭐 한 사람한테만 팔고 한 개만 팔고 두 개만 파는 게 아니라 많이 팔고 많이 사고 막 이러다 보니 거래가 빈번하잖아요. 이런 게는 어떻게 해야 되겠노? 아, 머리에 기억하기는 한계가 있다. 왜 해야 되겠노? 기록을 해야 되겠다. 기록을 해야 되겠다 하면서 고안해낸 게 이 사계치부예요. 이 논리가 또 아주 청렴한 거예요. 그래서 이미 이건 작고하신 데가 지금 벌써 한 15년, 20년 가까이 돼 가네요. 대구에 그 소재한 경북대학교에 그때 봉직 중인 그 윤근호 선생님이 이 송도 개성부기를 연구를 해가지고 이걸 다시 다 막 그 전부 한문으로 돼 있잖아요. 뭐 단위 뭐 이런 것도 전부 한문으로 돼. 그걸 전부 이제 한글로 풀어서 또 다시 이제 영어로 번역을 해서 이 회계학에서 유명한 저널은 어카운팅 리서치하고 저널 오브 어카운팅 리서치 이런 AR과 잘인데 여기에 이게 AR은 어카운팅 리뷰 제가 실수했네요. 이런 AR이나 잘 유명하다는 이게 인정이 될 건데 몇 번 시도해도 이게 안 됐었어요. 그때 당시에도 우리 뭐 국력도 뭐 그렇게 튼튼하지도 못했고 강하지도 못했고 아마 저도 느끼는 거는 추측이지만 일본 국력 정도가 그 당시에 됐더라면 아마 이게 퍼블리시 됐을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쓰던 부기는 그대로 쓰지만 대한민국의 그 국민들이 옛날 선조들이 대한민국 선조들이 이 루카 파초리보다도 하나도 손색이 없는 그런 복식 부기 원리를 적용해 가지고 기장을 했다. 정말로 이게 참 기특한 일이죠. 근데 이거 세계에 못 알렸어요. 알리지 못하고 막 지금은 이제 그 사계치부 연구하는 사람도 없고 그 이야기도 잘 안 해요. 참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었죠. 그 회계학을 전공한 저로서는 참 굉장히 안타깝더라고요. 이 부분들은. 그렇지만 지금은 전 세계가 공산주의든 사회주의든 국제 회계입니다. 지금 이거는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의 기본 원리는 뭐냐? 복식부기에 의해서 일어나고 그 복식부기의 기본 원리는 거래의 이중성과 대차평균의 원리에 의해서 입각해서 회계 처리를 하도록 하고 있다. 이게 결론이에요. 복식회계 이해가 됐죠? 그럼 차변이 왜 나온 거고 대변이 왜 나온 거는 또 다음에 또 공부를 해야 됩니다. 다음 두 번째, 거래란 어떤 거냐? 서로 주고 사고 팔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거래잖아요. 그럼 옛날 그 물물 교환부터 요새는 화폐에 의한 거래, 화폐 거래. 물물로 교환하다 이제는 화폐 거래를 하잖아요. 화폐로 거래를 하잖아요. 거래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 거래 요소에 따라서 그다음 발생 시기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자, 첫째 거래란 일반적인 이거는 상식적인 이야기들이에요.
발생 시기다. 발생 시기. 언제 거래가 발생하느냐. 거래가 발생하느냐. 사업년도 초에 발생하는 거래. 사업년도 초에 발생하는, 이건 내부 거래입니다. 내부 거래. 장부상만 일어나는 거래예요. 이걸 개시거래다. 개시거래다. 왜? 전년도에 쓰고 2019년도에 쓰다가 남은 거는 다음 연도로 2020년도로 가져와가지고 또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년도 말에 차기 이월되어 있는 걸 이번 연도 초에 정기 이월해 오는 이 거래가 바로 개시거래입니다. 알겠죠? 이건 어려운 건 없잖아요. 그 다음, 개시거래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보통 이 3년도라는 말을 먼저 이해해야 되는데, 회계연도 또는 사업연도는, 회계라는 것은, 사업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사업을 영위한다는 그런 가정하에서 회계가 존재합니다. 이것도 조금 더 사회과학으로서 회계의 하나의 맹점인데, 회계는 어떤 가정하에서 존재하노? 기업이 계속적으로 사업을 한다는 가정하에서 존재한다. 이것도 조금 우리가 이제 그 순수과학 한 사람들한테는 공격의 대상이 되는 요소입니다. 이 공 교수, 지금 오늘도 회사가 3개 넘어갔어. 왜 계속 기업으로 가정할 수 있나? 맞잖아요. 근데 넘어가는 회사보다는 사실 또 계속 존속하는 회사도 많지요. 그래서 기간 단위로 끊기 위해서는 계속 기업 가정을 합니다. 그럼 언제 가장 정확한 결과물을 산출할 수 있노? 그 회사를 10년 운영했다. 10년 운영하고 나야만이 이제 가장 정확한 결과물을 얻을 수 있겠죠. 망할 때 그때 결과물을 얻어가 망하겠어요. 아무 정보도 쓸모없는 정보가 되잖아요. 그래서 기간을 인위적으로 1년 단위로 끊자 이래야 되는 겁니다. 기업은 계속적으로 경영활동을 전개하니까 언제 가장 정확한 손익과 재무상태를 알 수 있노? 파산하고 망하는 시점, 그때는 그 정보는 의미도 없다. 그래서 왜하고 어떻게 하고 1년 단위로 끊자. 1년 단위로 끊다 보니 이제 회계기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정기, 단기, 차기 이래 되겠죠. 나중에 설명이 되겠지만 거기에서 개시거래가 나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장부에는 전년도 말에는 차기 이월 했지만 당년도 초에는 개시할 때는 정기 이월 이렇게 기록하는 거죠. 어렵지 않죠, 그거는. 그다음 영업거래라는 건, 그다음 일반 영업거래라는 것은 영업 중에 1월 1일부터 12월 30일 그 사이에 일어나는 거래입니다. 이게 제일 많죠. 여기에 있고 기중에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기중거래, 개시거래, 기중거래. 마지막에 있는 게 이제 뭐냐? 결상거래라는 게 회계상 특별한 거래가 있습니다. 매년, 매일, 매달, 매기 일어나고 있지만 이걸 매일 기록해서 적는다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 그래서 이걸 언제 하고 기말 결산할 때 가지고 전부 퉁쳐서 기록을 하자 하는 이런 거래가 결산거래입니다. 각종 재고조사를 해가지고 모자라나 남나 따지고 평가해가지고 손해봤나 득봤나 평가 손익 따지고 그 다음에 덜 줬나 덜 받았나 선수 선급 미지급 미수 이런 걸 따지는 거래가 바로 결산거래입니다. 좀 복잡하죠. 이건 또 나중에 이것도 배우게 됩니다. 어쨌든 시점에 따라서 개시 시점, 기초 개시거래, 기중 영업거래, 기말 결산거래. 기장은 전부 다 붕괴가 되면은 기장이 되면 회계 처리가 돼 거래가 되면은 회계 처리가 돼야 되고 회계 처리가 되면은 총계정 원장이 다 기장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구분을 하고 두 번째 여기 거래 요소의 변동에 의한 분류 복식 회계를 하려면은 거래 요소를 몇 가지로 보통 구분을 하느냐 하면 판요소라 이렇게 합니다. 판요소. 자, 여기는 여러분들 먼저 하나 적으세요. 거래 판요소, 자산 정감. 그럼 정감이 이제 2개 나왔죠. 또 부채 정감. 그다음 또 자본 정감. 비용 발생 또는 증가. 발생이 증가죠. 수익
발생, 수익과 비용 발생 두 개 하고 자산, 부채, 자본의 증감하고 하면은 8가지 요소가 나옵니다. 요게 바로 거래의 판례소예요. 요게 핵심이 되는 복식 회계의 기초원리입니다. 요 거래의 판례소의 변동이 어떻게 되며 어떻게 될 때 변동이 생기며 이 발생된 이 변동을 일어난 이 변동을 어떻게 왼쪽 오른쪽에 넣느냐, 이게 바로 복식부기의 기본 원리거든요. 이게 바로 계정기 법칙이고. 다시 한 번 더. 자, 거래 판례소는 여러분 적었죠? 거기에 공란에 자산 증감, 거래 판례소 하고 자산 증감, 부채 증감, 비용 증감, 자산 증감, 부채 증감, 자본 증감, 비용 발생, 비용은 증감, 물론 비용도 증감은 되긴 돼요. 근데 비용은 발생, 또 증감으로 하면은 발생과 소멸 이렇게 또 해요. 수익도 증감으로 하면은 발생과 소멸 이렇게 하는데 발생만, 비용 수익은 발생만 판례소로 이렇게 대부분 다 분류를 합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자산, 부채, 자본끼리의 거래 같으면 교환거래, 비용 수익을 끼고 있는 거래 같으면은 손익거래, 손익거래하고 교환거래를 합쳤으면은 혼합거래, 그 다음 또 자산, 부채 간의 자산, 부채, 자본 간의 계정 간 이동인 같으면은 실제로 밖으로는 빠져나가지 않고 회사 내에 있는 거죠. 쉽게 말해서 우리 회사 내의 주방에 있는 걸 어디에 창고에 갖다 놓는다. 창고에 있는 걸 영업 사무실에 갖다 놓는다. 이게 회사 내에 밖으로 빠져 유출되는 게 아니죠. 이런 거래를 또 대체 거래를 그래요. 순정감은 없죠. 회사 내에 그대로 남아있죠. 큰 방에 있는 건 저한방 갔으니까 큰 방 끈은 줄고 저한방 끈은 늘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런 대체 거래까지 이렇게 구분하는 게 거래 요소 변동에 의한 분류입니다. 그 다음 현금 수지 여부에 의한 분류는 현금이 들어오면 입금거래, 현금이 나가면은 출금거래. 그건 간단하죠. 현금이 들어오면은 입금거래, 현금이 나가면은 출금거래. 은행 회계에서는 은행 회계 처리는 전부 현금식 분괴를 합니다. 현금식 분괴를. 현금이 들어오고 나간 걸 가정해가지고 회계 처리를 한다. 은행에서는 물건 파는 게 없잖아요. 이렇게 되고, 다시 한번 이때까지 한 걸 정리를 하면은, 복식 회계라는 것은 양쪽 더블이다. 더블은 어떻게 더블이 되노? 왼쪽, 오른쪽, 차변, 대변. 이렇게 되고, 그 다음, 어디에서 착안한 거고, 거래의 이중성에서 착안했다. 그럼 어떤 논리고, 줄 거 합한 거하고 받을 거, 줘야 될 사람의 줘야 될 금액의 합계하고 받아야 할 사람 받을 금액의 합계하고는 같아야 된다. 즉, 차변의 합과 대변의 합은 같아야 된다. 대차 평균의 원리에 의해서 된다 하는 거. 꼭 여러분들 루카 파치오리가 관했다 이런 까지는 알 필요 없어요. 대차 평균의 원리와 거래의 이중성 이건 알아야 되겠고. 그다음 거래의 판례소가 뭐다? 뭐가 뭔지 모르겠지만 자산, 부채, 자본, 비용, 수익이다. 자산, 부채는 여러분들 딱 와닿잖아, 그죠? 부채는 알아버려. 빚이구나. 빚인 게 왜 되노? 갚아야 된다. 왜 빚내노? 빚내가지고 돈 벌라고. 지금 돈이 있으면은 돈을 좀 더 많이 벌 수 있겠는데 좀 빌려와가지고 그거 이용해 벌자.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자본은 어떻게 되느냐? 이 가장 추상적인 이야기예요. 자본이 가장 추상적인 이야기인데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상법에 딱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 주식회사의 발행 주식수 곱하기 액면금액, 그게 바로 자본금입니다. 이렇게 되는데, 이 기초회계에서는 상장회사가 아니고 주식회사도 아니고 이런 회사 같은 경우에 출자받은 돈, 출연받은 돈, 출자받은 돈, 이렇게 하면 출자받은 돈이 바로 자본금입니다. 그 다음에 자산은 말라고 가 있노? 돈 벌라고 가 있다. 돈 벌라고 가 있는데 왜 가지고 이런 자산을 이루게 됐노? 빚을 얻어오거나 출자를 받거나. 그래서 자산은 빚을 얻어온 것 플러스 주인이 출자한 돈하고 합치면 같아야 돼. 그래서 자산은 이꼴로 부채 자본이 되는 거예요. 이
거래의 가장 핵심되는 요소입니다. 거기다가 비용과 뭐 수익, 비용의 발생과 수익의 소멸. 요 8가지가 바로 뭐가 되느냐? 거래의 기본적인 요소가 되는 겁니다. 요소가 되고 이게 어떻게 변동하며 어떨 때 변동이 되는 정감이 변동이잖아요. 변동됐을 때, 정감됐을 때 어떻게 기록하느냐. 그게 바로 계정기 법칙, 원칙, 바로 복식부기 원리의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건 다음 시간에 또 하고요. 수고했습니다.